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안전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문화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고객의 안전한 변화와 성장을 돕는 코칭연구소 지음, 부설 안전코칭연구소의 대표 최성남 코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안전문화와 조직문화의 관계는요, 안전문화를 사전적으로 정의해보면 안전과 관련된 조직문화라고 간단하게 정의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문화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기본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치가 있고요. 세 번째, 이 기본 가정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 즉 인공물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빙산 모델을 예로 들어보면 빙산에서 수면 위에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게 조직문화 3요소 중에 바로 가치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치로 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CEO 또는 대표님들께서 안전환경, 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시고 그것을 공표하시고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표명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치에 기반해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이 바로 기본 가정입니다. 여기서 기본 가정이, 우리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보다도 안전하다는 기본 가정이 있고, 그 기본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안전환경, 보건, 경영 방침이라는 가치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치와 기본 가정에 입각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관찰 가능한 조직 문화이고요. 안전 관련 시스템, 그리고 근무 환경이나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제가 안전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할 때 먼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할 때 시스템이나 근무 환경, 조직 문화 등등은 기본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직접 사업장에 가서 이 사업장의 안전 문화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자, 이런 행동이 중심으로 된 안전 문화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작업장 안전과 관련된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본 가정, 그리고 가치와 인공물처럼 안전에 대한 기본 가정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다양한 조직의 특성을 안전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조직 특성 중에서도 우리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이 많이 관찰되죠. 그래서 오늘 안전문화와 행동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안전문화와 그렇다면 안전실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는요, 안전문화가 약화되는 수준이 그래프로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볼 수 있지만 일정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안전문화는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문화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조를 파악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매월 또는 매주 안전문화 진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문화가 어떻게 약화되고 있는지 우린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안전실적, 즉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안전의 실적은, 안전문화의 수준은 상당 부분 약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안전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문화의 수준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안전문화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전이라는 가치보다 다시 이윤 또는 생산량이라는 가치가 대두되기 때문에 안전문화가 다시 약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다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2012년 대비 산업재해 발생 추이가 14년도에 우리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서 17년까지는 줄었다가 다시 18년에 늘어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안전문화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전문화의 궁극적인 모습은요, 브래들리라는 소통학자가 정의한 소통문화의 4단계를 듀퐁에서 행동 기반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정했을 때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자연적 본능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무의식적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즉, 눈치 보면서 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안전 관련된 부서만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를 보겠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는 의존적 단계고요.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는 단계입니다. 즉, 회사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죠. 그래서 비로소 2단계가 되었을 때 경영진들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면 의식적 불안전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독립적 단계입니다. 이 독립적 단계는 개인의 안전, 즉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이제 굉장히 확산되었고요. 조직 저변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의식적으로 안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안전 기준을 숙지하고요. 그 기준에 따라 내가 의식하면서 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성숙한 단계는 상호 의존적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호 의존적 단계는요,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내 안전도 내가 지키지만 타인의 안전도 내가 지킨다는 이런 안전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말씀드리면 4단계, 상호 의존적 단계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굳이 안전을 의식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전 문화의 수준, 우리가 가장 높은 무의식적 단계까지, 무의식적 안전 단계까지 올리고 상호 의존적인 단계가 되려면 저는 두 가지로 큰 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축은 시스템적 안전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 기반의 대책은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적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구축하시죠. 그리고 계층별, 부서별 역할과 책임도 명확하게 하시죠. 안전방침이나 목표도 설정하고 공표하게 되고요. 안전한 작업 설비와 그리고 공구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과 방법, 그리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문화, 높은 안전 수준, 그리고 안전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 행동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 규칙이나 안전 절차가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세부적으로 절차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피드백, 긍정적 동기부여,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을 했을 때는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하는 교정적 피드백, 이런 코칭적 접근이 필요해야 되고요. 그 기반에는 사람을 위한 배려와 일에 대한 책임감과 긍지가 바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적인 안전관리와 안전한 작업 행동이 만났을 때 비로소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되고 안전관리의 수준이 가장 높은 4단계, 상호 의존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강조드리자면 안전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근로자,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